차동 증폭기 실습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실험 목적에 대해서 요약하는 섹션이 있고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실험 전에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시간 전까지 제출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시뮬레이션 했던 스파이스 폴더 전체를 집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LT 스파이스는 아래에 있는 회로처럼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핀은 나중에 CD4007로 자동 증폭기를 구현을 할 때 핀 넘버를 참조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U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4007을 나타내고요. U2는 두 번째 4007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4007 소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자동 증폭기를 만들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 전에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볼 거고요. 시뮬레이션은 실험에 있는 실험 과정 1, 2단계, 3단계 그래서 각 단계별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기 전에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회로를 구현해서 구현한 회로 말씀드렸듯이 CD4007 두 개를 이용해서 앞서 있었던 회로를 구현을 하고 실험 내용을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 데이터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회로를 구현을 합니다. 제가 구현해 둔 회로인데요. 먼저 소스 부분은 코먼 모드와 차동 모드를 입력 VIP와 VIN에 인가할 수 있도록 코먼 모드 제어와 차동 모드 제어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먼 모드는 VIN과 VIP, 포지티브 입력과 네거티브 입력에 공통으로 인가되고 있는 전압 성분, 이게 VI 코먼이고요. 차동 신호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서로 다른 0.5와 마이너스 0.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분을 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신호를 적어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VIP는 V common 플러스 0.5 곱하기 V 디퍼런셜 모드, 코먼 모드와 자동 모드의 차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VIN, 여기는 네거티브 인풋 포트인데 여기는 코먼 모드는 같이 걸리고 자동 모드는 마이너스 0.5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생겨 있는 식을 회로로 만들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식과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회로는 동일한 걸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식을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로는 M8번과 R2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바이어스가 D 노드를 통해서 테일 커런트, 이렇게 차동 스테이지에 전류를 공급하는 M5 소자의 게이트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VGS를 이 D가 형성을 해줘서 이 콘스탄트 커런트 소스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절반씩 M1, M3, M2, M4를 따라서 흐르면서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고요. M1, M2, M3, M4가 차동 증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될 그 내용은 DC 동작점, 그리고 각 소자, 여기에 보시면 M1, M2, M3, M4, M5 5개와 바이어스 회로 6개의 이제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동작점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할 텐데요. .op라고 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 트랜지언트는 일단 디세이블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콜론으로 만들어서 디세이블을 만들어서 런을 하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단 노드 전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ABCD 노드를 먼저 VD까지 있긴 하네요. 가져와서 엑셀에다가 할까요? 엑셀에다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각 노드 전압들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VB 값이
여기 있고요. V, A, B, C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A 값을 맨 위에 올리고요. 그 다음 B 값, C 노드, D 노드. 여기까지 전압이 요구가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죠. A, B, C, D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IR2입니다. 그래서 IR2는 전류인데 R2 전류. 여기 IR2가 있죠. 소자에 흐르는 전류. 여기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IR2까지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카피해서 가져오고요. 하나 더 IR2를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여기 있는 전압과 이게 전류를 참고하셔서 인가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자의 동작점 상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실습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동작점에서 이렇게 여기 OP 해석이죠. OP 해석이 끝나고 나면 뷰의 에라 로그에 가보시면 소자의 동작점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카피를 일단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시트를 하나 더 열죠. 여기에 복사를 하고요. 지금 보면 이게 그 나누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텍스트 나누기를 해서 여기 위치를 보시고 나눠서 집어넣으면 값들이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전류 빼고 나머지는 전압들은 형식을 숫자로 바꿔놓겠습니다. 숫자로 해서 소점 2제짜리까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기가 전압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트랜스컨덕턴스고 캐패시터 정보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정보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소자가 더 있죠. 그죠? 1, 2, 3번이 빠졌네요. 3번 소자를 다시 카피를 해가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소자를 GMB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해서 나눠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요. 잠깐만 여기만 없애야 돼. 나누기가 안 됐네요. 텍스트 나누기. 다음 여기 너비가 일정한 마침 해서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순서를 좀 맞추면 좋겠는데요. 여기를 하나 열어서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 배치를 하고요. 3를 잘라내서 여기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4, 5, 4를 여기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열어서 5를 여기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M1, M2가 이제 P 채널 자동 스테이지고요. M3, M4가 커런트 미러로 액티브 로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M5가 테일 커런트, M8이 DC 동작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고서의 양식을 보시면 지금 있는 값을 그대로 채우시면 되고 밑에 스테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디바이스가 트라이드 영역이 있는지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스테이트라는 섹션 하나 더 적을 텐데요. 트라이드 아니면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겠죠. 거기를 판정하는 방법이 VDS 값입니다. 만약에 VDS가 P채널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치를 취하겠습니다. VDS가 뭐보다 크면 V5V, V5V는 세츄레이션 전압입니다. VGS-VTH 그 값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VGS에서 threshold를 빼게 되면 여기 전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5V보다 크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 아니면 트라이오드 영역이 있게 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거나 트라이오드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바이스는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고 다른 디바이스들도 체크해 보면 모두 다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동작 상태를 뭘로 체크했는지 한번 보시면 VDS 값이 VGS-VTH 다시 말해서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빼면 이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볼티지보다 VDS가 크면 액티브 영역에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가 다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가져오는데 이 테이블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 크기가 너무 크네요. 8.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보시고 여기에 테이블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실 때 가능한 숫자는 유숫자 세 자리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점 해석이 끝나고 나면 공통 모드 대신호 테스트를 해서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실험 과정 3을 참고해서 보시면 실험 과정 3이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실험에서 바이어스 조건 찾아내는 거고요. 실험 조건 3이 지금 동작점 공통 모드 테스트에서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 찾아내고 코먼 모드 게인 찾는 데까지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라지 시그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T 스파이스에서 와서 이번에 이제 트랜지언트 테스트를 할 텐데요. 여기를 쭉 그리기 겠네요. 트랜지언트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를 정연파를 인갈합니다. 옵셋은 지금 0V를 인갈하고요. 지금 2.5V, 마이너스 2.5V 이렇게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 2.5V까지 하고 100Hz 신호를 인갈합니다. 여기는 지금 난으로 하고 차동 신호를 제로로 인갈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차동 신호는 없고 공통 신호 정보만 여기에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하고 지금 플라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 다 VA와 거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VA를 플랫을 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첫 번째 거에 VA를 플랫하려면 V에 VDD에서 여기 전압을 뺀 값 그리고 가로축을 지금은 보시면 VDD-VA, VIP-VB, VA-VB를 V 코먼에 대해서 플라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V 코먼이 사실은 지금 이 전압인데요. 그게 바로 VIP와 VIM 동시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VIP 이 값으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방금 VD와 VDD 빼기 VA vs V 코먼을 플라트한 그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VIP-V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VIP를 플라트하고요. VIP에서 VB를 뺀 값, B노드 전압을 뺀 값. 여기가 B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VA에서 VB를 뺀 값. 그래서 VA에서 VB를 뺀 값. 이게 VDS에 해당하죠. VA에서 VB를 뺀 값. 이 값을 플러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을 캡처하셔서 여기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론 설명에 보시면 지금 그렸던 그림이 여기가 VDD-VA, VI-VB 그리고 여기가 VA-VB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테이블하고 여기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풋 모드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양을 보시면 인풋 코먼 모드가 올라오게 되면 A 전압이 점점 VDD와 가까워집니다. 이게 점점 작아지는데요. A 전압이 증가해서 여기 VDS의 크기가 저희들 그 M5의 여기 세츄레이션 조건을 찾아낼 때 지금 여기가 VDS 값인데요. VDS 값인데 VDS 값과 VDS-V 세츄레이션 여기가 오버볼티지죠. 그죠? 오버볼티지는 여기에서 여기 값을 뺀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77이 0.32보다 크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A점의 전압이 점점 올라오게 되면 여기 전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0.32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DD에서 0.3이 내려온 전압, 다시 말해서 그 M5 소자의 VDS 값은 VDD에서 0.32, 다시 말해서 여기에 M5의 세츄레이션 전압인데 현재 VDD가 2.5V입니다. 0.32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2.18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 전압이 2.18 정도 되는 데까지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측정했던 거는 VDD에서 VA를 뺏는 값이기 때문에 거의 값은 VDD-V DS5 세츄레이션 전압, 이 값은 뭐보다 크면 되느냐 하면 0.32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찾을 때는 0.32를 찾아서요. 여기를 0.32 정도 되는 지점을 찾아서 여기를 0.3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압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LTSPIC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0.32 정도 되는 데를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여기에 커서를 두고 0.3이 되는 지점, 여기가 0.3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0.32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32가 지금 여기 전압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 VDD-VA, 이게 M5 소자의 VDS 값인데 VDS 값이 0.32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아래쪽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0.32보다 큰 지점, 그래서 이 지점이 액티브 영역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입력 전압, 여기 전압이 5.23 정도 됩니다. 5.23. 그래서 여기 값을 참고해서 여기를 어퍼 바운드를 제가 0.523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한 이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가 VDS가 0.32보다 큰 지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 모드 로우 바운드를 찾기 위해서 공통 모드 로우 바운드는 M1 소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VB 노드의 전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VB 노드 전압보다 트레시홀드만큼 더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VB의 전압이 마이너스 0.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1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트레시홀드만큼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M1 소자의 트레시홀드만큼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M1 소자의 트레시홀드 볼티지가 마이너스 1.51, 그러니까 1.51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1.51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1. 그래서 2고 3이고 2점 마이너스 2.3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2.32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여기가 마이너스 2.32. 여기가 로우 바운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3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그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를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먼 모드가 0.5V에서 2.3, 마이너스 2.3V 사이. 그래서 인풋 코먼 모드 레인지가 대체로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가 인풋 코먼 모드 레인지고요. 저희들은 지금 인풋 코먼 모드를 여기에 인갈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V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테스트는 코먼 모드 게인을 찾아야 됩니다. 코먼 모드 게인을 찾기 위해서 스몰 시그널을 인갈한 다음 C 노드에서 전압 이득을 찾으면 되는데요. LTSPIC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찾기 위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여기를
0.1V 0.1V 정도 신호를 드라이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시 닫고요. 새로 런을 해서 네, 출력 잔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력 신호는 지금 코먼 모드이기 때문에 VIP나 VIN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DC가 실려 있어서 여기 이제 코먼 모드 쪽에 DC가 실려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를 지금 플러스 0.81 정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0.81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B 지점의 DC 전압, 그 B 지점의 DC 전압이 0.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만큼 제가 더해준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면 여기 둘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득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한 100분의 1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입력을. 그리고 여기를 0.81보다 조금 더 해보죠. 이만큼 되면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3을 한번 넘어가고요. 원래 여기 전압이 이 DC 전압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여기가 0.8255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더 해보죠. 0.255 정도 더 하면 거의 제로에 올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낮춰볼게요. 게인을 한 200분의 1 입력을 한 300분의 1 정도 낮추어도 아직 여기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력이 파란색이고요. 입력을 300분의 1로 줄였을 때의 값이 이겁니다. 그리고 출력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을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죠. 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게인이 아주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300분의 1로 낮춰도 여전히 출력이 그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인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게 골인데요. 일단은 위상이 아웃 오브 페이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이 네거티브인 걸 알 수 있고요. 저 픽투픽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저 함수를 쓸 겁니다. 트랜지언트 레시스를 했고요. V 아웃 픽을 찾을 텐데요. BP를. 그래서 여기를 픽투픽 V C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measure 트랜지언트 VI 픽투픽 픽투픽이고요. V에 VIP. VIN을 하셔도 되고 VIP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둘 다 동일한 값이 인가가 됩니다. 여기 코먼 모드로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매저 트랜전트 A 코먼 모드 이드 파라미터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VOPP 나누기 VIPP 이게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여기 매저 함수를 제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뷰에서 로그를 열어보면 이득이 이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카피해서 제가 여기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입력의 픽투픽은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앞서 인가를 했을 때 0.1을 인가를 했으니까요. 0.1을 인가를 했으니까 앰플리트가 0.1이면 픽투픽은 0.2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력 쪽의 픽투픽은 이게 168 마이크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코먼 모드 이득은 출력이 168 마이크로, 그 입력이 200밀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한 이 정도 값이 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게 8mV, 실제로 이제 LT 스파이스로 쟀을 때 8.41 밀리 정도 되죠, 그죠? 밀리인가요? 마이크로인가요? 마이크로네요. 지금은 841 마이크로 볼트 퍼 볼트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득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 이득이 나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코먼 모드 해석이 완료가 되고 실험 과정 5까지 여기에 보시면 실험 과정을 따라가면 여기 5번까지 코먼 모드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차동 모드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6번부터 9번까지는 차동 모드고요. 10번은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계산하는 겁니다.
차동 모드 테스트를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동 모드 테스트를 할 텐데 차동 모드 테스트를 할 때는 코어 모드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 시어럼처럼 지금 여기를 없애고 이제 여기에 차동 모드에 신호를 인가하는데 위의 조건으로 인가를 합니다. DC 오프셋은 제로고요. 앰플리튜드는 0.1, 주파수는 100Hz를 인가를 해서 테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런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전달함수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 VID 값, 저희들이 여기 인간값이 VIP에서 VIN을 빼게 되면 입력 전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플러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없애고요. 여기를 제가 VC 노드, 여기가 출력이죠. 그죠? VC 노드에서 플러스를 할 거고요. 여기 가로축을 V에 VIP에서 V에 VIN을 빼게 되면 이게 VID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프 레인지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1V 이 정도 되게 해서 여기를 카피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출력 전압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밑에 찾아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값, 최대 픽투픽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최대값과 여기에 최소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현재 바이어스 조건, 동작 조건에서 여기에 VC의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을 찾아내면 되는데 최소 전압은 여기 5V에 마이너스 2.5에서부터 5V만큼 차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4 소자의 동작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M4 소자의 동작점에 VDS이 이게 VGS에서 V threshold를 뺀 거라고 했죠. 그죠? 1.69에서부터 1.49를 빼게 되면 0.2가 나옵니다. 지금 M4 소자가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C의 이 출력 전압의 로우 바운드는 여기 VDS가 VDS 오버볼티지보다 커야 됩니다. 0.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0.2는 말씀드렸듯이 VGS 값을 알고 디바이스의 threshold를 알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2V가 여기 최소 요구되는 게 0.2V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2.5고 2.5 이상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3보다는 커야 됩니다. VC의 노드가. 그래서 아웃풋 전압의 미니멈 바운드 2.3 정도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3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여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로우 바운드를 먼저 찾아보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커서 값에서 여기 전에 마이너스 2.3 정도 되는 지점 여기를 여기를 호리존탈을 마이너스 0.0 여기 값을 잠깐만요. 다시 커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이너스 2.3 정도 2.3 정도면 2.28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웃풋 전압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3 한 이 지점 정도 됩니다. 이때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우 바운드가 마이너스 2.3 이건 동작점 해석으로부터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M4 소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가 마이너스 2.3까지고요.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M2 소자에 정해지는데 M2 소자의 오버볼티지와 A 지점의 전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A 노드보다 이 정도 전압 아래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일단 A 노드의 전압이 얼마냐 하면 1.733 정도 됩니다. 여기가 1.73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오버볼티지, 이 디바이스의 오버볼티지는 지금 M2 소자니까요. M2 소자의 오버볼티지 거기가 여기입니다. 0.22 그래서 여기가 0.22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1.7부터 1.733, 1.733에서 0.2 더 내려옴. 빼게 되면 3, 1, 5, 1.51 정도가 되네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1.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가 1.51 정도 되는 지점이 한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와 여기. 그래서 출력의 최대치가 1.51, 최소치가 마이너스 2.3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가 1.51, 최소치가 마이너스 2.3. 그래서 픽투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83, 3.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픽투픽으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가 3.81V 픽투픽 정도가 드라이빙이 가능한 최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어널리시스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찾아야 되는데,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여기에서 차동 모드 이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동 모드 이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서 기울기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거든요. 기울기를 구해서 이득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커서를 다시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1번, 2번을 넣고요. 여기서 이제 그 1번하고 2번을 아웃풋 레인지 안쪽에 들어오게 보시면, 마이너스 1.51도 이제 마이너스 2.3과 이렇게 최대 레인지가 마이너스 2.3과 1.51 정도 사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얘가 액티브 영역이 있으려면 VC의 전압이 1.51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3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위에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디퍼런스 커서가 전압 차이가 2.59mV고요. 버티컬 쪽 전압 차이가 2.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전압 이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AD는 어떻게 찾냐면 지금 2.3633819가 여기 전압 변화입니다. 출력 전압 변화 나누기 입력 전압 변화. 입력 전압 변화는 2.59019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에 마이너스 3성이 밀리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볼트 퍼 볼트. 그래서 912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B 스케일로 하면 912를 하면 이 정도 되죠. 59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dB 스케일로 이득을 계산하면 59.2dB 정도의 전압 이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모드의 전압 이득 계산하는 방법을 봤고요. 공통 모드 이득은 앞에서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저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여기는 페이즈가 아웃 오브 페이즈입니다. 근데 차동 모드는 지금은 저희들이 기울기가 포지티브죠. 여기가 포지티브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41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이제 차동 모드 이득과 차동 모드 이득이 912, 공통 모드 이득이 841 마이크로 이 정도 됐었죠. 841 마이크로. 부호가 네거티브지만 부호는 절대치를 취해서 계산을 합니다. CMRR 계산할 때는 이 정도 나오죠. 1.08 곱하기 10의 6승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dB 스케일로 나타내게 되면 10 곱하기 로그 10에 1.08 2의 6승을 dB 스케일로 표시하면 121dB 정도입니다. 120.6684 정도 되니까 121dB 정도의 CMRR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MRR의 미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CMRR이 뭔지를 한번 잘
앞에서 애들이 어떤 동작인지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신호를 없애고 차성분을 얼마나 잘 픽업하는지 그 차이의 선명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1dB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1 곱하기 10의 6승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신호가 100만 배 정도 서로 분리를 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스파이스 관련되어 있는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 스파이스 관련되어 있는 실습은 반복드리지만 실험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